네, 여러분.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기존 영상에 없는 유형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문제 보실 거고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먼저 보실게요. 자, 함수는 에버리지, 라지 두 개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했고요. 1위부터 5위까지 합계 점수로 평균을 계산하시오 했어요.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배열 수식을 완전히 외우고 계신 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에버리지가 나왔는데 if 함수가 같이 안 나왔어도 배열 수식을 하라고 나왔죠. 배열 수식 기초 영상에서 계산 원리를 봤을 때 에버리지는 if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숫자들까지 가져와서 평균을 구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니까 에버리지는 if 함수하고 같이 쓰는 배열 수식을 연습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버리지랑 라지 쓰고 배열 수식으로 하래요. 이럴 땐 뭐냐? 배열 상수 쓰시는 거예요. 우리 배열 상수는 뭐예요? 우리가 직접 배열로 사용해야 될 숫자 또는 텍스트를 직접 써주는 게 배열 상수였죠. 상수는 변할 수 없는 값이니까 고정시켜서 값을 줘버리는 걸 배열 상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배열 상수로는 중괄호를 내가 직접 써서 만약에 필요한 숫자가 1부터 5다 그러면 1, 쉼표, 2, 쉼표 이렇게 쓰는 거였죠. 3, 4, 5까지. 중괄호를 직접 닫아주는 거.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쓰지 않아도 내가 직접 중괄호를 써서 배열로 인식시켜주는 거. 에버리지랑 라지 쓸 때 배열 상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에버리지는 if 없이 사용했을 때 배열 수식으로 하면 결과가 원래 구해야 되는 평균값보다 숫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지는 배열 수식 기초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식은 짧아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 배열 상수 개념을 모르시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초 영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설명할 때 배열 상수를 다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중복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초 영상과 문제는 분리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확인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함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위부터 5위까지 합계 점수로 평균을 계산하래요. 여기 G열에 합계 점수가 있는데 이 숫자들 중에 1위부터 5위까지 숫자만 가지고 와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if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없어도 작성이 가능하니까 if 함수는 빼고 에버리지랑 라지만 준 거예요. 어차피 5개 숫자만 가지고 와서 평균을 구할 거니까 if가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숫자를 제외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5개만 딱 가져올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라지 함수에서 1위부터 5위까지 5개 숫자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구나 정도가 지금 짐작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에버리지는 평균 계산만 하는 함수니까 1위부터 5위까지 가져오는 건 라지가 해야 된다를 아셔야겠죠. 자, 원래 우리 라지는 어떻게 써요? 값범위 주고 순번 줘서 합계 범위 중에 첫 번째로 큰 거, 이 합계 범위 중에 세 번째로 큰 거 이렇게 하면 가지고 와주죠. 그런데 배열 수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5위까지 숫자 5개를 가지고 와서 한 번에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순번을 1, 2, 3, 4, 5를 각각 써줄 수 있어요? 없죠. 왜? 여기 결과 하나만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를 구해서 1, 2, 3, 4, 5를 따로 구한다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또는 하나, 둘, 셋, 넷, 5개 가로로 세로로 둘 중에 하나가 5칸이 있어야 1, 2, 3, 4, 5까지 숫자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B20셀 한 칸에다가 1위부터 5위까지 숫자 한 번에 평균을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한 칸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셀 복사를 할 게 아닌 거죠. 그럼 여기에 순번에 1, 2, 3, 4, 5를 따로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배열을 쓰는 거죠.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네가 알아서 한 번에 계산해줘. 이게 배열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라지 함수 순번에다가 배열 상수를 쓰는 거예요. 아까 1위부터 5까지 했을 때 배열로 묶어주는 형태의 요거를 순번 자리에 써주는 거죠. 그러면
갓범위는 합계 범위가 되니까 G5부터 G16. 그죠? 순번이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한 번에 가지고 와서 네가 알아서 5개 평균을 계산해줘 할 수 있도록 중괄호, 이렇게 물결처럼 생긴 괄호가 중괄호예요. 1 쉼표, 2 쉼표, 3 쉼표, 4 쉼표, 5까지 하고 중괄호 닫아주면 라지 이 범위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가지고 와 라고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져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엑셀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주면 5개 숫자 가지고 와 라고 명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5개 숫자를 어디 안에 넣어주면 에버리지 안에 넣어주면 숫자 5개를 가지고 와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괄호 여기 열렸는데 여기 안 닫혔어요. 그죠? 하나 더 써주셔야 완성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시간 짧죠? 근데 배열상수 모르면 당연히 어렵겠죠. 배열상수 왜 중괄호 써서 저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개념을 아셔야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응용을 해서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매 영상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초 원리를 알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안 풀어봤더라도 비슷하게 나왔거나 원리를 아는 상태라면 금방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또 뭐예요? 그만큼 기출문제 다양한 형태를 다 풀어보고 가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질문 하나 짐작해 볼까요? 선생님 여기다 절대 참조하면 안 돼요? 또는 절대 참조 왜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우리 배열 수식에서 절대 참조 해주기로 했죠.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절대 참조를 하는 목적, 제일 큰 목적은 뭐예요? 고정시키는 거, 그죠?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결과 한 칸만 구할 거예요. 그럼 얘가 움직일 일이 있어요? 옆으로나 아래로 셀 복사를 하나요? 안 하고 있죠? 그럼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굳이 고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절대 참조하면 틀려요? 아니요, 괜찮아요. 절대 참조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움직여야 되는데 고정을 해버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고정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옆으로 내가 갈 때 얘가 따라 움직여야 된다. 상대 참조로 놔둬야 된다.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절대 참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영향을 받지 않죠. 어차피 우린 셀 복사는 안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절대 참조를 하면 틀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절대 참조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경우, 그거는 그냥 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제 해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감점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결과 하나 구할 때 불안해서 절대 참조를 했는데 틀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고급 필터 할 때도 그렇고 맞게 채점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조심하실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 내가 옆으로 셀 복사를 할 때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고정하면 절대 안 되죠. 그거는 결과 자체도 틀리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식작성 해볼게요. B20셀에 놓고 옆에 어차피 내가 드래그할 거 없으니까 곧바로 등호 입력해서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막 옆에 클릭을 해야 된다. 근데 식이 길어질 것 같다. 그럼 내가 여기 옆에 클릭할 때 방해를 받겠죠. 그럴 때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등호 입력하고 여기다 식 쓰시면은 옆에 클릭할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었죠. 지금은 상관없으니까 곧바로 등호 써도 돼요. 자, 평균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결과로 구해야 되는 게 평균이니까. 그럼 에버리지 먼저. 제일 바깥에 써야 되는 건 에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5번째까지의 숫자, 큰 숫자 가지고 와야 되니까 라지. 범위는 합계 전체, 합계 점수로 5개 큰 거 가지고 와서 평균 계산하는 거니까 절대 참조하면 괜찮아요. 틀리지 않아요.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쉼표 1부터 5위까지 가져와. 그럼 선생님 이거는 자동으로 써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배열 상수는 직접 쓰셔야 돼요. 중괄호 1 쉼표 2 쉼표 3 쉼표 4 쉼표 5 중괄호 닫고 괄호 하나 닫으면 라지 괄호 하나 닫은 거고요. 하나 더 닫아야 에버리지 닫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면 병합된 셀, 이거는 제가 지금 셀을 병합해놔서 그런 거고, 요거는 뜨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도. 그런데 배열 상수 했잖아요. 배열 상수를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하셨을 때는 그냥 엔터 쳐도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배열 상수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 근데 배열 상수 내가 직접 중괄호 입력해도 그냥 엔터 치면 결과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우리 배열 상수 영상에서 있었죠. 그럴 때만 다시 클릭하고 식 지워야 돼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면 돼요. 요거는 지금 제가 병합을 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두 칸을 제가 합쳐놨거든요. 보기 편하게 하려고. 아무튼 그냥 엔터 쳤다.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때 치시면 돼요. 식을 지우실 필요 절대 없고 편집 상태로 들어가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차피 다시 치면 똑같이 설정이 되니까 지금은 엔터 쳐도 결과가 나오는 형태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하나 더. 이런 질문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4, 5 다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돼요. 그래도 결과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배열상수 영상에서도 행이 나눠져 있어서 하나의 열로 되어 있는 배열상수 값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배열상수를 쓰는데 조건을 구분만 해줄 때는 쉼표 적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세미콜론 찍으면 틀려요? 이건 지금 어차피 셀을 하나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시험장에서 어떤 룰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으니까 제일 안전한 것만 추천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쉼표를 추천을 드려요. 세미콜론 하면 틀려요? 몰라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상공에서 정답이 유출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안전하게 가시자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냥 쉼표로 값을 구분만 해주세요. 행렬을 따지려는 쉼표나 세미콜론이 아니라 그냥 값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쉼표만 찍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문제는 액세스 문제인데 이것도 이게 쿼리의 조건으로 입력하는 경우는 자주 있었는데 폼에서 if 함수와 months 함수를 사용해서 1월부터 5월까지 봉사 날짜만 출력하세요 라는 유형은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쿼리에서 쓰던 방식 그대로 함수식을 작성하실 수 있지만 이제 end를 써야 되는지 or를 써야 되는지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봉사정보 조회 폼에서 폼 열어봤어요. txt 봉사 날짜 컨트롤에 딱 봐도 여기 봉사 날짜죠. 얘가 txt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클릭, 디자인 보기, 상자 선택하고 오른쪽에 속성 시트 봐야죠. 속성 시트가 안 떠요. 그러면 상자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상단에 속성 시트 메뉴 눌러도 돼요. 자, 봤더니 txt 봉사 날짜 맞죠? 여기에 1월부터 5월까지 봉사 날짜만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죠. 폼 열었더니 날짜가 아무것도 안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한테 그냥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가서 봉사 날짜를 줬어요. 그랬더니 폼을 열었을 때 7월, 1월, 3월, 11월, 2월 다 뜨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봉사 날짜만 출력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부터 5 사이면 봉사 날짜를 출력하고 그게 아니면 하지마인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럴 때 쓰는 게 if니까 if 함수 쓰라고 나왔고 우리 액세스에서는 if 함수가 if죠. 그 다음에 자 조건이 1월부터 5월 1부터 5까지의 months 함수로 추출한 월만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봉사날짜는 지금 연도, 월, 일이 다 있으니까 봉사날짜 가지고 올 때 months 함수 안에 써주시면 되겠죠.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제 OR로 하느냐 AND로 하느냐를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between 생각해 보세요. between 1부터 5까지 사이 표현할 때 between 다음에 같이 오는 게 OR예요, AND예요? AND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고 할 때는 AND로 주시면 돼요. 1월 또는 5월 둘 중에 하나 라고 할 때는 이제 OR을 쓰시면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때는 AND로 쓰시면 돼요. 비교해 볼까요? 자, if 함수 구조 어떻게 돼요? 엑셀이랑 똑같죠. 함수 이름만 다르고 IIF 조건식 참일 때 출력, 거짓일 때 출력. 근데 여기서 이제 1부터 5까지 그러면 봉사 날짜 필드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자,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안 되죠. 왜? 봉사 날짜 어떻게 써져 있어요? 2021년 11월 12일. 연도랑 월이 다 입력돼 있어요. 근데 그거랑 갖다 1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제대로 안 나오겠죠. 월만 추출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months 함수 안에 봉사 날짜를 써서 월만 추출을 하면 이제 이게 1월부터가 되는 거죠.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1월부터가 되는 거죠. 그냥 등호 하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월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과 같거나 2와 같거나 3과 같거나 4와 같거나 5와 같으면 이라고 써야 돼요? 아니죠. 이러면 너무 길고 저는 이렇게 하면 맞게 채점해 줄 거란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12월까지 다 하고 있어야 되죠. 1 또는 2 또는 5 이렇게 세 달만 하면 당연히 5와 연산자를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1부터 5까지의 범위를 써줘야 되는 거니까 이 사이 거 다 필요 없고 1부터 5까지 AND 연산을 써주는 대신에 그냥 1과 같은 게 아니라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 5와 같은 게 아니라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값 연산이 되는 거죠.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1, 2, 3, 4, 5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를 5화로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우리 비트윈 할 때도 사이값 연산할 때 무조건 AND 연산 썼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5화 하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5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도 된다는 얘기는 1보다 크기만 하면 10도 되고 11도 되고 7도 되는 거잖아요.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랑 상관없이. 왜? 5화는 둘 중에 하나 만족이니까 이거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만족을 해도 실행이 돼버리는 거죠. 5화는 그런 거죠. 수십 개 조건을 다 줬는데 그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에요. 그렇지만 AND는 주는 조건 전부 다 만족해야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5 사이 값 해줄 거면 AND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트윈 연산자 쓰는 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비트윈 쓸 때 사이 값이니까 AND 썼었지? 그러면 이 사이의 값을 범위를 딱 정해줘서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될 때는 AND구나. 되셨죠? 근데 만약에 이게 1 또는 5라 그러면 인데 AND 쓰면 돼요? 동시에 1월이면서 그 달이 동시에 5월일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이럴 때 5화를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이 값이었죠. 1부터 5 사이. 그래서 AND를 쓰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참일 때 이제 거짓일 때 출력해야 되는데 지금 거짓일 때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봉사 날짜만 출력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날짜 표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참일 때 출력은 봉사 날짜 필드를 출력을 할 거고요. 거짓일 때는 문제에서 공백을 출력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만약에 있었으면 저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공백 출력할 수 있도록 false 자리에 공백 큰 따옴표 땡땡을 했을 텐데 문제에서 공백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냥 1월부터 5월까지면 봉사 날짜만 출력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쓸 거예요. false 자리를 비워두는 거죠. 선생님 에러 안 나요? 네, 에러 안 나요. 그러면 이렇게 쉼표 찍고 아무것도 출력 안 되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에서 빈칸으로 출력되게 하세요. 이런 말이 있으면. 그럼 이렇게 써서 폼에서 봉사날짜 필드에 수식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하면 어차피 1월부터 5 말고는 다른 걸 안 뜨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고 결과가 안 나오진 않죠. 근데 저는 항상 문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빈칸이다 그랬다. 그러면 쉼표하고 아무것도 안 쓰면 빈칸이 되죠. 공백이라고 했다. 그럼 쉼표하고 큰 따옴표 땡땡 써서 공백을 써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에서 지금 봉사 날짜만 출력되도록 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지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쉼표 찍고 아무것도 안 쓰면 틀려요? 그거는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의 시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건 여기까지 쓰면 지금 문제 지문에는 충실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필드 자리 요거 대괄호 안 쓰면 안 돼요? 자, 안 쓰고 해볼게요. 이렇게 안 쓰고 식 복사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바로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너무 작으니까 글씨가 보시기 편하라고 메모장에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V 봉사 날짜에 지금 큰 괄호 이거를 디귿자 괄호를 대괄호라고 해요. 대괄호가 없어요. 그냥 엔터 쳤어요. 식 길게 늘려볼까요? 대괄호 자동으로 써졌죠. 네. 조건부 서식하고 쿼리 작업창 말고 보고서나 폼에서는 내가 디귿자 괄호, 대괄호를 안 써도 자동으로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필드로 다 인식을 해줘요. 이제 조심하실 거는 조건부 서식에는 자동으로 안 써주기 때문에 꼭 대괄호 써서 이게 필드다, 테이블이다 구분을 지어주시고 쿼리 조건 하실 때도 우리 like 연산자로 사이값 연산할 때도 대괄호 쓰잖아요. 또는 매개 변수 쿼리할 때도 쓰고 그래서 쿼리 작업창에서는 꼭 써주세요. 텍스트 처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필드명으로 자동으로 안 묶어주고
그래서 쿼리 작업창이랑 조건부 서식, 액세스에서 조건부 서식 하실 때는 대괄호를 꼭 직접 써주시고요. 명령어 앞뒤에 사이뜨기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폼이랑 테이블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대괄호를 써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시험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주실 때는 자세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셔야 최대한 비슷하게 추측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함수 if랑 once 나왔는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풀어드릴 수가 없겠죠. 항상 어떤 문제 지문 내용이 나왔는지, 함수는 어떤 걸 쓰라고 했는지, 또는 함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피벗 테이블이나 뭐 매크로 문제다 이러면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고요. 더 좋은 거는 그림을 막 열심히 그리시라는 게 아니고요. 엑셀 파일을 켜놓고 비슷한 걸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든, 대략 어떤 표 모양이었다 이렇게 낙서처럼 막 해서 보내주시든, 표의 모양들을 저한테 같이 보내주셔야 자료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시험 보셨을 때랑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막 가상의 표를 만들어서 추측한 대로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본 거랑 다른 표 모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질문 주실 땐 여러분 최대한 많은 근거를 주셔야 비슷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주시고 제 설명 듣고 또 합격했다고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보람있게 영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공부하느라 힘드실 텐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하세요. 안녕.